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 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18 관련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글로벌 의료기업인 매드라인의 광주 투자 계획은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 유치를 추진했던 광주시는 행정력만 낭비했습니다.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들은 더러워진 작업복을 생산 현장에서 세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겐 아직 희망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구청장 후보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가 오늘까지 진행되고 주말에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전두환 씨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두환 씨는 23년 만에 다시 5.18 관련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988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광주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고 조비오 신부는 1980년 5월 21일 헬기에서 총탄을 쏘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헬리콥터에서 불이 반짝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1m나 정도라 될까 혹은 50cm 정도 불이 픽 되면서 전두환 씨는 그러나 작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이 증언이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유족과 5월 단체들이 전두환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년 넘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주한미군 대사관의 비밀 전문을 입수해 실제로 광주 항쟁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전 씨의 회고록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 소사 사실에 대해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전 씨는 두 차례의 검찰 소환 명령도 무시한 채 서면 진술서만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씨가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고 아는 내용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소환 조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그해 말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던 전 씨는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검찰이 전두환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5.18 기념재단이 전 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전 씨가 80년 당시 광주 시민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회고록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번에는 전 씨를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씨는 더 이상 책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제법 쌀쌀한데요. 광주의 아침 기온이 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출발을 했습니다. 한낮에는 2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지만 평년을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26도까지 오르면서 맑고 따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큰 일교차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레 일요일에는 새벽부터 우리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연휴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입니다. 다만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황사용 마스크 챙기셔야겠고요. 또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 있으시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보입니다. 자외선 차단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8.2도, 장성 4.3도, 담양이 3.8도로 아침 기온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낮 기온은 영광이 20도, 담양 21도로 예상됩니다. 목포가 19도, 강진 20도로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높은 낮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가 21도, 보성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글로벌 의료기업인 매드라인이 광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 진짜인지 의심된다고 한 달쯤 전에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가 확인한 결과 본사의 투자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가 말 그대로 졸속으로 진행된 겁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광주시가 시청 공무원들을 매드라인 본사가 있는 미국 시카고로 보냈습니다.
한국 대표라는 정모 씨의 말처럼 3억 달러, 우리 돈 3,200억 원을 들여서 빅그린 산단에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는 그런 계획은 없다였습니다. 광주시는 론바스 총괄 부사장으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매드라인은 한국에 새로운 공장의 투자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광주시와 체결한 LOI, 즉 투자 의향서의 존재도 본사는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본사에서는 LOI와 관련해서 이제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매드라인에 한국 법인이 설립돼 있는지 또 정 씨가 대표인지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가 정 씨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매드라인의 투자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 씨의 말에만 의존했던 광주시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별도의 사무실까지 운영하며 허심을 썼던 행정력 낭비, 대외적인 신뢰 손상 등 광주시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결코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불공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공사와 공단 출연기관 등 27개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서 15개 기관에서 불공정한 채용 사례를 적발하고 모두 기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공정한 정도가 심한 도시철도공사는 기관장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들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거나 인사규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은 임직원이 치료를 받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테크노파크에 입주 중인 한 중소기업에서 합금제조 실험 도중 폭발이 일어나 53살 임모 씨가 날아온 기계 부품에 맞아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폭발 사고가 난 기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업체 관계자의 과실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남성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가해자 2명에 대해서 추가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현장의 CCTV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불구속 수사를 받던 일행 2명의 집단 폭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서 이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폭행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자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18만 명이 참여하는 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생산지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하나가 더러워진 작업복을 집에 갖고 가지 않고 작업 현장에서 세탁하는 건데요. 대기업에서는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아직 희망사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한 공장 세탁실에선 하루 2,000벌 이상의 작업복을 세탁합니다. 세탁실 직원들이 직접 생산 라인을 돌며 더러워진 작업복을 수거하고 이를 세탁한 뒤 다시 현장으로 배달해주고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작업복 세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세탁을 통해서 어떤 그 깨끗한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도 좋고 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운영비나 폐수 처리 문제 등으로 일부 대기업 말고는 작업복 세탁소가 없습니다. 때문에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이물질이 묻거나 땀에 절은 작업복을 오랜 기간 세탁하지 않은 상태로 입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또 유해물질이 묻어있는 작업복을 집에서 일반 옷과 함께 빨면 가족 건강에도 좋을 일이 없습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가 하남 산단에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작업복 세탁소를 마련하자는 이유기도 합니다. 가족들 옷이 공동으로 유해물질에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린 아이들의 건강과 또 나아가서는 가족의 건강, 더 나아가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까지 이렇게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근로자건강센터는 시설 마련에 많은 돈이 들지 않는 반면 편의 증진 효과는 크다며 자치단체가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구청장 후보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현직 구청장이 후보군에서 빠진 광산구와 북구 경선은 섣불리 1위를 예단하기 힘들 만큼 각각 3명의 후보들이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영배 구청장이 광주시장에 도전하면서 공석이 된 광산구청장. 후보들이 난립한 가운데 진행된 컷오프와 단일화 등을 통해서 민주당 경선 후보는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공천심사 과정에서 기사회생한 김사모 후보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광주 최초 여성구청장에 도전하는 윤난실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광산 만들기 정책을 내놓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 의장 출신인 윤봉근 후보는 경륜이는 지방자치 전문가, 든든한 광산구청장을 기치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광주副구청장 경선 역시 송광훈 구청장의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3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원을 지낸 문상필 후보는 학생운동과 장애인운동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소외된 계층까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북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직 생활을 한 문인 후보는 광주시와 중앙정부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살려 안정감 있는 구정을 이끌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7대 광주시 의회에서 민주당 대표였던 조호섭 후보는 광주역 활성화와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뜨거워진 민주당 광주구청장 경선은 일반 시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이번 주말에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당에서 공천에 배제된 이무진 광주 서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예비 후보 등록 신청으로 재선 행보를 시작한 이무진 서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승리해 민주당 적폐 공천을 이겨내고 서구민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어린이날을 포함한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어디로 나들이를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수정 작가님과 걷기 좋은 담양으로 떠나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담양하면 대나무 축제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이 대수평기 천년을 품다를 주제로 7일 월요일까지죠. 중로공가 도립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2년 연속 문화관광의 최우수 축제로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로 20회째를 벌써 맡고 있는데요. 담양지면 천년을 넘어서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에 열린 축제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생각을 해보면요. 대나무가 사시사철 푸르잖아요. 5월에 대나무 축제가 열리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나무 축제가 5월에 열리는 이유 있습니다. 그 고려 초부터 매년 음력 5월 13일 죽취일 또는 죽술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한데 모여서 참여하면서 대나무를 심고 또 가꾸었다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주격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주민들과 화합하고 또 친목하는 시간에 행사를 갖는다고 했는데요. 네. 1920년대 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끊겼다고 하는데요. 1999년부터 담양 대나무 축제로 그 맥을 잇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봄 축제의 대표 축제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담양 대나무 축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7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소원을 담은 죽패 천년의 담양 소망배 영상강에 띄워보는 체험과 더불어서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대나무 놀이터 체험이요. 그리고 또 소쿠리 물고기 잡기 체험도 있고요. 네. 또 대나무 물총놀이 그리고 또 대나무 짚라인 등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대나무 조격 체험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체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관광객이 직접 뗏목을 만들어보는 정글의 법칙 요즘 프로그램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에 뗏목 만들기 체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통복에 통일을 해서 입고 그 예전에 전통 중물시장을 재현했는데요. 축제장 곳곳을 누비면서 또 주민들과 함께 우리가락에 덩실덩실 춤도 추고 또 국민과 함께 관광객들이 함께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걷기 좋은 길들도 참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요. 수변 데크길뿐만 아니라 또 금성산성 둘레길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추월산 밑에 담양호를 따라가는 수변 데크길은 용마루길입니다. 이 용마루길은 나무 데크 한 2.2km 정도 그리고 또 흙길이 한
1.7km 정도 앞으로도 계속 또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네. 이 초월산과 금성산 자락의 경관을 그 아름다운 경관을 이곳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왕복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다녀보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코스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막 연초록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에 참나무 숲길이 있는데요. 이 참나무 숲길에서 만나는 이 담양호 물빛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네, 운동도 되고 또 경관이 아름다우니까 사진 찍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금성산성 둘레길 어떤 곳인지 소개를 네. 해주시죠. 금성산성은 절묘한 산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해발 603m 정도의 계곡과 산이 어우러져서 분지형 산성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 보면 성곽을 따라 성 전체를 돌아보는데 한 4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네. 여기에 금성산서의 백미라고 하면 시르봉과 연대봉 그리고 찰마봉, 노적봉이 만나는 곳에 이 봉우리에 올라서면요. 확 트인 자연 경관을 이곳에서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한여름에는 이 코스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막 봄에 산들산들 요맘때 봄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다녀본다면 좋을 것 같죠? 네. 정말 그렇겠네요. 저는 지금도 힘들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밀어냅니다. 이번에도 높게 멀리 담장 근처 좌익수 뒤로 넘기는 손아섭입니다. 날카롭게 왼쪽으로 뽑았습니다. 백용환의 안타. 백용환 1루 허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끌어당깁니다. 1루 쇼바운드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1루 주자는 모두 세이브. 이명기 살아 들어갑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좌익수 뒤로 탑장 넘어갑니다. 김선빈의 역전 3런. 스코어는 3대1 기아 타이거스. 예, 초부터 돌립니다. 왼쪽에 안타. 전준우 1루 주자 김문호 빠르게 2루 맞고 3루까지 들어갑니다. 3루 세이브. 그 사이에 틈을 이용하는 전준우는 2루 안착합니다. 4구 2타구는 내야 유격수 잡고 1루로 뿌립니다. 1루에서 타자 주자를 처리합니다. 3구 1루 주자는 스타트. 그리고 2루로 뿌립니다. 2루에서 태그 공은 뒤로 빠졌고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승부를 원점. 어찌 보면 너무 허무하게 동점을 만들어줬네요. 다시 멈춰. 이 타구는 라인 안쪽에서 구르고 있습니다. 맨손 캐치. 하지만 잡지 못합니다. 3루 주자 유저신의 득점. 스코어 4대3 기아 타이거스. 변화구 타격. 이번엔 유격수 키를 넘긴 안타. 골라냅니다. 볼넷 출루 손아섭 걷어냅니다. 오른쪽에 떠서 날아갑니다. 우익수 유저신 중견수 사이에 떨어진 안타. 2루 주자 그리고 1루 주자마저 계속 홈으로 굿바이. 고려인 청소년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국내 처음으로 광주에서 탄생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이름은 아리랑인데요. 일제강점기에 고려인들이 그리움으로 부른 노래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창단에 기여한 윤경미 사무국장을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무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작년에 그 고려인 강제유주 80주년을 준비하고 거기에 총감독을 하게 되면서요. 이제 그러면 새로운 81년에 고려인 사회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그 부분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좀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라는 부분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에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케스트라 단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고려인 오케스트라는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고려인
4세, 5세 학생들 그리고 한국 학생들 이렇게 몇 명의 한국 학생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려인 학생들 중에는 이제 유치부부터 이렇게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중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악기를 전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친구들, 그리고 악기를 또 해본 친구들,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원들이 아마 음악 비전문가일 텐데 음악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악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에 있어서는 광주문화재단의 무지개 다리 사업에서 교육 강사분들의 또 지휘자분들의 또 통역에 대한 일체 교육비 지원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지역의 기업인 도경건설에서 악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후원해주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만든 오케스트라인 것 같은데요. 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서 좀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꿈꾸는 것은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인 마을이 고려인들이 만들어가는 문화, 그리고 또 광주가 고려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에 대한 그런 함께의 가치를 나누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고요. 또 하나 더 바라는 것은 1975년에 그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엘 시스테마 같은 오케스트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가 나오고 또 세계적인 지도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좀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나오는 그런 꿈도 꾸고 있습니다. 좀 성급한 감도 있지만 그러면 아리랑 팀의 공연 모습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12월엔 창단 공연 그리고 제1회 정기 공연 아마 진행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중 또 토요일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진행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리랑 팀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시가 옛 광주교도소에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논리를 보강한 뒤 구체적인 사업 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부 지원을 건의했지만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8주년 5.18을 맞아서 시민들이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 모여서 80년 당시 민주 대성회를 재현합니다.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행사 사상 처음으로 80년 5월 18일 당일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해서 주민발의 조례와 시민 예산제, 원전 존폐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민주 대성회 재현 행사가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17일 전야제에서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산화한 표정도 이한현 열사 유족의 증언 시간도 마련됩니다. 오늘은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제법 쌀쌀한데요.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출발을 했습니다. 한낮에는 2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지만 평년을 밑돌면서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어린이날인 내일은 26도까지 오르면서 맑고 따뜻하겠는데요. 큰 일교차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레 일요일 새벽부터 우리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연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마스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한낮에 햇볕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8.2도, 담양이 3.8도로 아침 기온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낮 기온은 영광과 장성이 20도, 담양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목포가 19도, 영암 2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21도, 보성 20도, 광양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해상 날씨는 좋은데요. 다만 모레에는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 일요일 비로 인해서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